안녕하세요. 드라마의 찐 시민남자 리뷰어제입니다. 어게인 마이 라이프 11회의 시작은 희우와 조태섭의 싸움이라기보단 30년을 함께 손을 잡았던 두 거물의 싸움이었는데요. 회장의 병실에서 이어진 조태섭과 김건영의 싸움은 말 그대로 인생력 만렙의 대결이었습니다. 몸으로 치고받는 싸움이 아니었음에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송곳이었던 두 사람. 예상했던 대로 조태섭은 김건영을 찾아와 김용준의 방문을 언급하며 그가 자신의 먹이를 받아 먹었음을 알렸고, 김건영 회장은 용준이 하나 구워 삶았다고 천하가 넘어가진 않는다 맞받아쳤죠. 그런데 이 대화에서 두 사람이 언급하는 천하를 단지 구름명이 아닌 말 그대로 하늘천, 아래하, 하늘 아래 모든 것으로 바꿔놓으면 이들이 대립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러니까 가치관의 차이를 여실히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조태섭이 원하는 천하는 말 그대로 군주형, 왕의 명령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세상, 자신이 꼭대기에 서서 정치계는 대통령을 좌지우지하고 경제는 대기업 회장을 좌지우지하여 떡 주무르듯 주무를 수 있는 세상을 원하고 있고, 김건영은 꼭대기에 있는 사람 하나로 천하를 얻을 수 없는 말 그대로 균형과 협동이 우선시 되는 세상을 그리는 사람. 이 가치관의 충돌은 비록 30여 년 전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맺었던 인연을 악연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이후 조태섭은 김석훈을 시켜 특검을 조직하고 천하를 칩니다. 성공의 이유는 김건영에게 보여주는 거죠. 결정권자가 하나인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말입니다. 일개 국회의원이란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조태섭은 직접 검찰을 움직이며 단지 내가 일개 국회의원이 아니란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더불어 김건영을 움직일 유일한 수단, 자식들을 볼모로 잡는 거죠. 언제 떠나도 어색하지 않을 김건영이 무서워할 것은 바로 천하를 이을 아이들이니까요. 이후 조태섭은 김건영 회장이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 예상했고, 김건영 회장은 양반 출신이 아닌 듯 말이 끝나기 무섭게 조태섭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둘째 아들의 귀가를 부탁하죠. 아마도 이때 조태섭은 모든 게 자신의 뜻대로 흘러감에 기뻤을 겁니다. 마치 회기자인 듯 큰 그림을 꿰뚫어 보는 그의 뜻대로 김건영이 움직였으니까요. 그래서 조태섭은 이 상황을 기회 삼아 원하는 모든 걸 얻으려 했던 거죠. 바로 자신의 먹이를 바라지 않는 김희아 대신 자신에게 먼저 찾아와 덥석 먹이를 물고 간 김용준을 회장에 앉히는 것. 하지만 김건영 회장도 조태섭 못지않게 경제계에서 잔뼈가 굵은 늑대, 히든카드를 꺼내기 전 조태섭의 심리를 예상키 위해 꿇었던 무릎이 통하지 않자 바로 그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것의 정체는 비리를 감추고 싶었던 회장과 그것을 감춰주는 조건으로 정치계에 입성하고 싶단 딜을 했던 두 사람의 대화 녹음본이었죠. 조태섭은 이때 생각했을 겁니다. 아, 이게 말로는 안 되겠고 보내야겠구나. 단지 그 녹음 파일이 무서워서 보내려는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두면 천하를 얻을 기회가 사라지니 이쪽에서도 똑같이 히든카드를 꺼낸 건데요. 아주 자연스럽게 녹음본도 사라지고 천하도 원하던 대로 김용준에게 줄 수 있는 방법, 바로 닥터K의 재등장, 즉 판을 흔드는 김건영을 이 판에서 아주 빼버리는 거죠. 결국 그렇게 닥터K는 조태섭의 불확실성, 김건영을 처리했고 천하는 김용준의 손에 넘어가게 생겨버렸죠. 이후 뉴스로 김건영 회장의 부고를 확인한 희우는 장례식장을 찾게 되는데요. 이때 희우는 장례식장에 있는 희아를 본 후 적은 죄책감이 들게 됩니다. 이유는 자신이 2회차 인생에서 여러 인물들의 인생에 개입했고, 그로 인해 김건영 회장이 자신이 알고 있던 때보다 빨리 세상을 떴다고 생각들었기 때문이죠. 결국 병사로 세상을 떴어야 할 김건영이 뒤바뀐 상황 탓에 조태섭으로 하여금 죽게 된 것이니 희우 마음의 짐이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또 생기지 말란 법이 없으니 희우 또한 단죄의 박차를 가하는데요. 희우는 김건영의 별세 이후 두 가지 계획을 준비합니다. 첫 번째는 천하를 노리는 조태섭을 물먹이기 위해 그룹을 김희아가 갖게 만드는 것. 이어지는 둘째는 자존심에 살짝 금간 김석훈을 자극, 조태섭에게 반발하게 만든 후 두 사람의 사이를 찢어 놓는 것. 조태섭은 천하를 원하던 대로 김용준에게 주기 위해 천하의 지분을 모려 합니다. 그래서 DH머니의 박대우를 이용 김용준에게 힘이 될 천하의 지분을 모으게 하죠. 현 상황에서 밑그림은 다 그려져 있으니 지분 확보만 된다면 순조롭게 김용준을 바지 회장으로 천하를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에 희우가 준비한 첫 번째 총알은
한미를 이용한 언론 플레이로 천하의 차기 회장 후보엔 김용준 말고 김희아도 존재한다는 여론 형성, 대놓고 조태섭의 계획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거죠. 순식간에 부전승할 수 있었던 게임이 결승전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준비한 두 번째 총알은 우용수 할아버지의 시드머니를 통해 모은 자신의 자산, 시작은 1,000억이었지만 미래를 알고 있던 희우는 주식과 부동산 등을 통해 돈을 불려놨고 이제 그 돈을 이용해 조태섭이 김용준을 위한 지분을 사 모으는 것처럼 희우도 희아를 위한 지분을 사 모으겠죠. 결국 겉보기엔 김용준과 김희아의 차기 회장 경쟁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두 사람을 전면에 내세운 조태섭과 김희우의 한판 승부. 그런데 당장 고춧가루를 뿌려서 희아를 등판시켰지만 정직하게 돈과 돈으로 승부하면 김희우는 조태섭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희우의 두 번째 총알은 이의제의, 바로 김석훈과 조태섭 두 사람을 이간질해서 조태섭도 매기고 김석훈도 매기는 일거양득의 찬스. 일단 김희우는 김성준을 잡으랬다가 풀어주랬다가 검찰을 지가 부리는 하인으로 취급하는 조태섭의 빈정상한 김석훈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조태섭에게 놀아나서 검사들 사기가 떨어졌으니 뭔가 기운 차릴 법한 사건이 필요하고 그게 바로 반도은행 비리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반도은행은 DH머니 박대우가 관련된 은행, 즉 조태섭의 지갑이나 마찬가지인 은행이니 아무리 빈정상한 김석훈이라도 함부로 건들 수는 없죠. 그런데 투정은 부릴 수 있습니다. 결국 조태섭을 찾아가 나 삐졌다고 투정을 부려버린 김석훈. 이에 조태섭은 그 자리에 차기 검찰총장 후보 경쟁자를 불러 김석훈의 투정을 묵살해버리죠. 검찰총장은 네가 일을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요. 즉 내가 주는 먹이니 넌 그냥 주면 먹어라 라며 다시금 주인과 하인의 관계를 정립시켜 줍니다. 결국 이것까지 희우가 계산한 것인지 알 순 없지만 김석훈은 열이 받을 대로 받아버렸고 곧바로 조태섭에 대해 시위라도 하듯 반도은행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는데요. 이로써 희우는 자신이 원했던 모든 걸 얻게 되죠. 박대우가 관리하는 반도은행을 조사하고 딴지걸 명분이 생겼으니 천천히 조사하며 김용준에게 흘러갈 지분 구조를 파악, 희아 쪽이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사전 정보도 알아낼 수 있고 또한 어느 정도의 정보를 김석훈의 이름으로 모았다 생각되면 조태섭을 찾아가 일러버릴 수도 있죠. 김석훈이 시켜서 반도은행에 대한 조사 중인데 알고 보니 이게 조태섭 의원님과 관련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보고 드린다. 반도은행 계속 조사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갖고 있는 JQ건설 자료를 가지고 의원님에게 반기를 든 김석훈을 쳐내버릴까요? 김석훈을 이용해 반도은행을 털고 조태섭을 이용해 김석훈을 치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떨어지는 콩고물은 희우가 다 가져가는 완벽한 계획. 조태섭과 천하그룹이 등장하며 눈이 즐겁던 초반과 다르게 텐션은 떨어졌지만 나름 재미있는 머리싸움을 기획 중인 김희우. 과연 희우는 이 EJ 작전을 성공시키게 될지.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리뷰어제는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